과연 나라는 사람은 어떻게 이 빠르게 변하는 사회에 내가 적응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많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고민 안 되시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난 책방 나은입니다. 아마 여러 가지 각자 있는 직업과 그런 상황에서 이미 고민을 조금씩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이제 1월에 직장을 그만두고 나서 이제 계속 쉬면서 이제 개인적으로 공부도 하고 또 이제 다양한 경험도 해보면서 결혼 준비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벌써 8월이 다 돼 가는데 이제 남은 시간 그리고 이제 다시 다가오는 저의 상황에 어떻게 내가 받아들여서 일하는 방식과 그리고 시간을 쓰는 방식 그리고 경제활동을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될까 이런 고민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책을 또 읽고 강의도 보고 하다가 제가 이제 워낙 좋아하는 김미경 작가님의 새로운 책이 나왔길래 한번 읽었거든요. 그게 바로 이 책이에요. 김미경의 리부트. 아마 워낙 지금 베스트셀러고 많은 분들이 읽고 계셔서 잘 아실 거예요. 또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는데 이 책은 이제 어떤 책이냐면 코로나로 멈춘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이러니하게 제가 딱 그랬어요. 코로나가 막 시작되는 시점에 일을 멈추게 됐고 그리고 원래 5월로 예정되어 있던 결혼식도 중단되고 10월로 미뤄지게 됐는데 그마저도 약간 좀 불투명한 상황이 됐고 저의 어떤 다음 커리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이제 이력서도 써보고 이직 제의도 받고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경력이 마케팅 관련해서 한 분야에서만 6년 이상이 되다 보니까 제안은 꽤 많이 들어왔어요. 지금도 이제 입사 제안이나 면접 제안이 들어오고 있는데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기회인 것도 맞는데 내가 또 한 회사에서 시간을 이제 딱 정체해서 보내는 게 맞을까? 그게 나에게 안전한 길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는 왜 이제 어른들도 말씀하시는 게 좀 평범하고 안정적인 길을 선택하면 좋다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입시를 할 때도 그렇고 대학생활을 할 때도 그렇고 좀 4대 보험 되는 정규직으로 취직을 하면 굉장히 좋은 어떤 대우를 받는 거고 그래도 이 사람은 어느 정도 성공했구나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거였다면 지금은 좀 그 패러다임이 달라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일단 제가 한 가지 놀랐던 건 마케팅 분야에서 입사 제안을 받았는데 그 회사에서 팀장급으로 제안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제안을 받은 곳을 이제 기준이 있잖아요. 우대 기준이랑 이제 채용하는 사람에 대한 기대하는 조건들이 있었는데 팀장급을 뽑는데 나이 제한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나이 제한이 몇 살이었냐면 30살에서 35살 사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좀 충격을 받았어요. 물론 요즘에 많은 조직들이 젊어지고 있는 추세인 건 맞지만 팀장이 어떻게 보면 가장 높은 타이틀이라고 할 수 있는데 팀장의 나이를 35살 이하로 제한한다 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35살이 정년이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 느낌인 거예요. 물론 35살 이하의 팀장을 뽑아서 1, 2년만 일하게 하고 바로 자르거나 하지는 않겠죠. 근데 어쨌든 그 이상 되는 나이의 사람을 뽑기를 조금은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저는 그래서 내가 일하고 있던 안정적이라고 생각했던 회사가 그리고 마케팅이라는 일이
어떻게 대체될지 모르고, 그리고 그 정년이라는 게 제 나이가 지금 32살인데 이제 3년밖에 안 남은 건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주변에 30대 후반 그리고 40대 초반에 그리고 50대까지도 현직에 계신 멋지게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런데 그분들은 이미 멋진 커리어가 있으시고 안정적인 그 자리가 있으시니까 좀 괜찮을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시 회사를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내가 지금 어떤 걸 준비를 해야 될까? 내가 어디에 에너지를 쓰고 어떤 걸 더 공부를 하고 해야 되는 걸까? 회사가 나를 이제 지켜줄 수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더 확실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쉬지 않고 계속 회사를 다니고 있었으면 그냥 이런 생각까지는 하지 않고 그래, 자기 개발 열심히 하면서 회사 다니면 되지,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여자들에게는 경력 단절의 시기가 좀 올 수 있잖아요. 물론 결혼과 육아의 선택을 하지 않는, 출산을 하지 않는 한에서는 그래도 경력 단절 없이 지속할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올해 결혼을 이제 하는 사람이고 이제 언젠간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싶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언젠가 아이를 낳을 건데 그러면 그때 회사를 지속하기는 어렵겠지?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더라고요. 물론 육아휴직이라는 멋진 제도가 있고 출산휴가라는 게 있지만 현실적으로 아직까지 업계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잠시 휴직이 아니라 퇴사를 권고받는 경우도 아직까지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의 어떤 개인적인 라이프 타임을 놓고 봤을 때도 그렇고, 지금의 코로나로 인해서 좀 더 빠르게 온 세상의 변화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좀 이런 변곡점에 대비하는 그런 준비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좀 더 되게 관심 있게 봤던 것 같고, 실제로 이 저자인 김미경 선생님도 정말 어떻게든 간절하게 이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서, 이 위기의 시대에서 살아남으려고, 그리고 자신의 길을 다시 개척하려고 수많은 공부와 부딪히는 연구, 개인의 어떤 끊임없는 호기심을 가지고 두드리면서 공부한 끝에 나온 굉장히 귀한 결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읽어보니까 얼마나 변하는 세상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하셨는지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2번 정도 읽었는데 너무 좋아서 제가 친한 지인들한테 선물을 하기도 하고 추천을 하기도 하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굉장히 와닿았던 게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인디펜던트 워커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독립적인 일꾼이 돼야 된다.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노동자, 어떻게 보면은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기존의 용어로 따지면 뭐 프리랜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 인디펜던트 워커라고 말할 때는 조금 더 나 스스로 좀 바로 홀로 선다? 이런 느낌에 좀 더 자존감을 채워주는 느낌이 있어요. 이 단어가 주는 느낌. 근데 여기서 이러한 스스로 일할 수 있고 스스로 자신의 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인디펜던트 워커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덕목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공감이 됐던 게 이제 나와요. 그게 뭐냐면 109페이지에 있는 코어 컨텐츠를 가져라 라는 얘기예요. 보시면 이렇게 밑줄도 그어놨죠. 코어 컨텐츠가 뭘까요? 코어 컨텐츠는 어려운 게 아니다. 무엇이든 내가 관심이 있거나 해도 지겹지 않고 재미있는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코어 컨텐츠가 될 가능성이 높다. 춤을 잘 춘다, 요리를 잘한다, 혹은 수학이 너무 재미있다, 마케팅 아이디어가 맨날 솟구친다, 자전거를 잘 타거나 만화를 잘 그리는 것도 좋다. 게임이나 정리정돈 그 무엇이든 괜찮다. 꼭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를 택해도 좋다. 그럼 사람들은 꼭 묻는다. 이 중에서 남들보다 상대적으로 잘하는 걸 골라야 하지 않나요? 남들이 당신보다 얼마나 잘하는 줄 알고 남들과 비교부터 하고 시작하나? 남과 비교하면 시작도 절대 못한다. 남들보다 잘해서 코어 컨텐츠가 아니라 나만의 컨텐츠이기 때문에 코어 컨텐츠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말자. 내가 하면 남과 다르다는 걸 믿어야 한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만의 좀 내가 정말 즐겁게 질리지 않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어떤 게 있으신가요? 이 영상을 보시면서 한번 스스로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댓글에도 좀 알려주세요. 여러분들의 코어 컨텐츠가 뭔지.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책이에요. 일단 책을 읽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말하는 게 정말 재밌어요. 이거를 제가 영상으로 찍는 것도 좋고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내가 이런 책을 읽었는데 이런 내용이 진짜 좋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좋아요. 물론 그래서 독서 모임을 오프라인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도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독서 모임 같은 경우에는 직접 원해서 그 책을 제가 선정한 책이 마음에 들어서 혹은 그 상황이 괜찮아서 오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책을 읽었으니까 공감대가 형성이 돼요. 근데 이제 제 지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책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 제가 책 얘기하는 거에 이미 질려 있을 수도 있어요. 다들 말은 안 하지만. 근데 이 유튜브라는 걸 제가 하게 된 이유도 더 그런 이유도 있는데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보고 싶은 분들만 보시잖아요. 이 책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뭐 제가 이 책을 읽은 거를 어떻게 읽었는지 궁금하시거나 그쵸? 혹은 이 영상을 제작한 주제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해서 어쨌든 공감대를 가지고 와서 보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책이 궁금해서 오셨던 분들이든 제가 궁금해서 오셨던 분들이든 어쨌든 궁금함과 공감대가 있는 상태에서 보실 수 있으니까 제가 똑같은 얘기를 해도 훨씬 더 깊이 와닿을 수 있고 더 의미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책에 대한 컨텐츠를 만들기 시작한 이유인 것도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하도 주변에서 이럴 때 무슨 책 읽어야 돼? 근데 이럴 때 이런 책 읽으면 좋나? 요즘에 무슨 책 읽어요? 이런 얘기를 하도 질문을 많이 들으니까 같은 대답을 하는 게 자꾸 반복이 돼서 그러면 차라리 내가 요즘 무슨 책을 읽었고 무슨 책이 좋았고 이럴 때 어떤 책 읽으면 좋은지를 좀 하나씩 연재해보자. 그런 다음에 주변 사람들이 물어보면은 궁금해하는 사람한테만 그 링크를 보내주자. 이런 생각으로 사실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래도 생각보다 제 지인들 뿐 아니라 여러 그 사람들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게 뭐라고 되게 길게까지 들어주시고요. 그래서 저에게는 코어 컨텐츠가 책이에요. 그리고 말하기요. 여러분들은 어떤 코어 컨텐츠를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그 개인적인 의견을 좀 나눠주세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코어 컨텐츠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내일은 이거랑 조금은 관련되면서 좀 심화된 이야기를 한 번 더 가져와 볼게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과 좀 더 책을 너무 깊이 있게는 아니더라도 이 책에 대한 저의 생각과 경험 그리고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이야기를 좀 모아서 다시 한번 좀 하루 한 장 독서를 좀 활성화 시켜보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기대해 주시고 그리고 많은 의견과 또 함께 읽고 싶은 책이 있으면 신청해 주시고 네 그러면 코로나의 어떤 위기 속에서도 건강을 잘 지키시고 여러분들의 코어 컨텐츠도 잘 지키시길 바랄게요. 그럼 안녕.